자, 내가 빌려서 가서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 사기죄가 될 수 있죠. 어떤 거짓말을 해서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야, 내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 2천만 원만 빌려줘.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고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다 날렸습니다. 거짓말이죠.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에는 이게 사기가 됩니다. 내가 이 명목으로 쓸게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놓고 실제로 그 명목에 쓰지 않고 다른 데 쓴 경우에는 용도 사기가 돼서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또 사기죄가 똑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용도로만 쓴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용도를 포함해서 또 다른 용도를 쓰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또 사기가 안 됩니다. 묘하죠.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빌려갔을 때 갚지 않았다 해가지고 설사 그게 사기죄가 돼도 우리나라 법원은 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요. 집행유예 선고 받아보신 분 드무시죠? 네.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판결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니까 징역형의 선고가 있죠.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형의 집행을 6개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겁니다. 1년만 지나면은 위형의 집행을 다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징역형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요, 공직에 취임을 하신다든지 또는 국가정보원에 취업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다면은 내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해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변호사들은 다르죠. 우리는 만약 집행유예 받으면은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불륜 사법연수원 남자 그분 파면 처분 받으셨죠. 파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연수원은 수료를 못 하셨어요. 연수원 수료를 못 하셨으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시죠. 아예 못하시니까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다시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고객의 돈을 횡령해 먹었다. 어휴, 이거 안 좋은 예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받았다. 그럼 일정 기간 취소가 되고 자격이 취소가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다시,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은 있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변호사 등록은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행운이죠. 일찍 변호사 된 게.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떼먹은 거 가지고는 형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테크니컬 기술을 가르쳐 드릴까요? 1억을 빌려갔습니다. 우와, 1억은 구속될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1억을 빌렸네. 이거 사기네. 구속을 피하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한 5천만 원만 갚아보시죠. 5천만 원을 생짜로 사기쳐 먹었으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1억을 사기쳤다고 5천을 갚아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1억 다 떼는 줄 알았는데 5천만 원 받았네. 기분이 조금 나아지시죠? 조금 나아지죠. 5천만 원을 갚으면서 피고인이 작전을 씁니다. 야, 내가 어렵사리 우리 동생한테 해가지고 5천만 원은 구할 수 있는데 뭐 합의는 안 해주더라도 뭐 가벼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써주라. 처벌을 좀 바라지 않습니다. 막 그거 하나만 써주라. 내가 5천만 원 바로 쏴줄게. 우리 동생한테 부탁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이시죠?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겁니다. 변제하면서 그 돈을 주면서 합의서나 탄원서를 삽니다. 이 합의서나 탄원서는 이 피해자가 판매할 수 있는 종이 쪽지 한 장이지만 판매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돈을 받고 이걸 팝니다. 5천만 원 주면 이거 한 장 줍니다. 이 A4 한 장짜리 가볍죠. 글자 몇 개만 써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가의 매물입니다. 피해자에게. 그래서 내가 이걸 팝니다. 5천만 원을 받고 합의서 또는 처벌부는 탄원서를 팝니다. 그럼 판사님은 절대 실형을 때릴 수 없어요. 왜? 피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해달래잖아요. 피해자와 합의했대잖아요. 그런데 처벌을 세게 한다? 거의 어렵죠. 1억 가지고 판사님이 쉽지 않습니다. 한 10억쯤 되면 또 다르죠. 10억 중에 5억을 갚았다? 그럼 피해 금액이 아직 5억이잖아요. 그래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에게 처벌부는 탄원서를 받으면은 형벌이 무척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트릭이 숨어 있죠. 우리의 사기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10억을 빌려서 5억을 갚으면 수익금은 5억이 수익이 남죠.
1억을 빌렸다가 5천만 원만 갚고 5천만 원을 떼먹으면 수익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단기간에 5천만 원의 알짜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 신종사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처벌분원 탄원서라든지 또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왜냐하면 신용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을 속이고 돈을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용납하게 되면 운전에 있어서도 끼어들기를 용납하게 되고요. 또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놓고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용납하게 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하는 것도 용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거나 어떤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어떤 트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엄단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자는 합의를 해줍니다. 왜? 1억 다 떼이는 것보다는 5천만 원만 떼이고 5천만 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하니까. 1억 떼어보십시오.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 남편분, 부인분 한 1억 떼어보세요. 아무리 튼튼한 재력이 있는 사람도 1억 떼이면 부부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들이 1억 떼이고 왔다. 우리 딸이 1억 떼이고 왔다. 우리 아버지가 1억을 사기당했다. 우리 엄마가 1억을 사기당했다. 호, 집안이 박살납니다. 박살나. 그런데 그 가해자는 어때요? 1억을 떼먹었지만 5천만 원을 살짝 주면서 트릭을 써서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집행유예를 받아냅니다. 이 빼어난 기술을 판사님들도 뻔히 알면서도 그 피해자의 진심된 의사를 확인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범죄자들이 판을 칠 수 있죠. 사기범죄의 수익률은 매우 높은 편이에요. 한 100억 정도 해먹어도 한 50억 정도 갚고 처벌불원 탄원서나 합의서 같은 걸 제출하면은 이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사실. 그죠? 집행유예 나올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처벌불원 탄원서를 문장을 또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해요.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게끔 아주 멋들어진 문장으로 샥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또 돈을 받죠. 물론 돈을 버니까 좋긴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사회정의의 이게 실현에 기여하는 건지 내가 돈 잘 벌고 잘 살자고 하는 건지 가끔 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기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크게 당황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집행유예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